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교 때 같은 수업을 듣던 선후배로 만나서 같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신랑은 원하던 회사에 붙었고 성적이 좋지 못하던 저는 결국 원하는 회사에 가지 못해서 부모님의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스터디를 할 때부터 무리지어 다니며 친하게 지냈고 나중에는 신랑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 집안에서는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아버님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하나 있는데 아주버님은 중견기업에 다니며 주식 투자를 해서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랑은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개천에서 용난 거 인정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다 2년 정도 만났을 무렵 신랑은 이제 양갓집에 인사를 가면 어떻겠냐고 물어봤고 그날 처음으로 신랑의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집은 오래된 주택이었는데 바닥은 끈적하고 조명도 어두워서 그리 좋았던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예, 이거 좀 챙겨서 과일 먼저 먹고 있으렴. 네. 저는 사과를 챙겨서 소파에 갔고 신랑은 본인이 사과를 깎으려 집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신랑의 손을 탁 때리면서 이런 건 안 사람이 하는 거지 바깥 사람은 그저 바깥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칼을 넘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원래 껍질째로 먹는 타입이라 껍질을 잘 못 깎아요.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 서툴게 깎고 있으니 시아버님이 사람 좋은 척 하는 미소를 띠면서 우리 며느리가 아직 갈 길이 머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일을 먹으며 저에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넌지시 물으시길래 그냥 회사에 다니신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그날 쎄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신랑이 평소 저에게는 살뜰히 잘해주는 성격이다 보니 시댁에서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에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 신랑은 저에게 저희 부모님 차가 어떤 거냐고 물어서 저는 제네시스를 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흘리는 듯이 하는 말이라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상견례를 하는 날 시아버님이 에쿠스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당시 시아버님이 차가 있는지 그런 걸 몰랐던 터라 에쿠스를 타고 다니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보다 더 좋은 차를 빌려서 타고 오신 거라는 걸 나중에 전해 듣곤 어이가 없었어요. 상견례를 할 때에도 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세라고 하니 그렇게 간소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나 있는 딸 그래도 굿에 갖춰서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시부모님도 그럼 흔쾌히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저희도 혼수를 준비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 뒤 서울 외곽 쪽에 시댁이 집을 하나 해주셨고 아직은 아들 명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혼수를 채워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시댁은 저희 집에 곧잘 찾아왔고 나중에는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건지 수시로 드나드셨어요. 한 번은 회사를 다녀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몇 가지가 채워져 있어서 신랑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다녀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빈집에 드나드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전해주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 미나리가 제철이라 밑반찬 몇 개 해서 넣어뒀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연락 주시면 제가 퇴근길에 가지러 갈게요. 수고스럽게 직접 안 오셔도 괜찮아요. 어? 그냥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렇지. 일하는데 바쁘잖아. 그래도 빈집에 손님이 오시는 게 불편해서 그래요. 손님이라니? 가족끼리 서운하게. 그게 무슨 말이니? 그렇게 조금 투닥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괜스레 그날 이후로 집 정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친한 친구가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돌잔치에 갈 준비를 하면서 귀중품함을 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금귀걸이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그날은 다른 귀걸이를 하고 친구네 돌잔치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집에 사둔 비싼 바디워시나 로션 같은 게 계속 사라졌습니다. 신랑에게 물어도 모른다고만 하는데 갑자기 번뜩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저 혹시 집에서 제 귀걸이가 없어졌는데 혹시 어머님이 가져가신 건가요? 어? 아, 그거? 그래, 예뻐서 내가 잠시 껴본다는 게 하고 집에 와버렸네. 다음에 갈 때 챙겨 보내마.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귀걸이도 친한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시어머님은 이런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엄청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결국 귀중품들은 모두 본가에 보내두었어요. 혹시나 또 어머님이 가져가실까 봐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밖에 외출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신랑 혼자 있는 집에 왔다고 했고 신랑도 있으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마음에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번엔 제 명품 스카프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이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잠시 쓰려고 빌렸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비싼 것만 쏙쏙 빌려가는 건지. 그리고 돌려주실 때 보니 스카프 끝에 빨간 짬뽕 같은 양념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세탁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오시면 어떡해요? 얘가 왜 승질이야? 그냥 안 보이게 잘 쓰고 다니면 되지. 그게 너무 미끌거려서 자꾸 풀리는데 어떡하니 그럼? 이거 새로 사주세요. 이렇게는 못 써요. 뭐라는 거야? 그냥 세탁기에 빨아서 써. 세탁해서 지워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신랑은 말리기 바빴고 시어머님은 결국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사과를 했고 저도 더는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지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날 신랑에게 시어머님 댁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그 다음날 저는 시댁에 몰래 들어가서 시어머님의 차키를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시어머님의 차로 운전을 하며 다녔고 시어머님은 차키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혹시 너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차키 봤니? 아무리 찾아도 차키가 안 보이네. 네, 제가 어머님 차 좀 쓰려고 가져왔어요. 너는 무슨 말도 없이 차를 써. 그거 보험도 안 들었잖아. 저 아무 차나 탈 수 있게 보험 넣어뒀어요. 제 차를 엄마가 탄다고 가져가셔서 지금 차가 없어서요. 그렇다고 말도 없이 차를 가져가? 가족끼리 뭐 어때요? 그보다 어머님 전화하면서 운전하니까 운전이 힘드네요. 너 오늘 바로 차 가져와. 저는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며 주차를 하다가 기둥에 쾅 하고 박았고 뒷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차키를 가져다 드렸고 다음날부터 다시 제 차를 갖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노발대발한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 2년 운전을 뭐 어떻게 해서 뒷범퍼가 이 모양이야? 어디다 갖다 받고 말도 없이. 너 미쳤어?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기둥에 박았어요. 운전하는데 지장 없어서 차는 가져다 뒀고요. 뭐? 그게 말이 되니? 너 정말 왜 이러니? 내가 네 물건 좀 썼다고 이래? 어머,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끼리 이런 거 저 정말 괜찮아요. 마침 엄마가 제 차 작아서 못하겠다고 주셔서 어머님 차 돌려드린 거예요. 너? 이날 이후 시어머님은 저만 보면 혀를 끌끌 차고 있으시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신랑은 그날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제가 원래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못 돼서 꼭 돌려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시어머니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대요. 안 그래도 시어머님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말려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혼자 한 방 먹이고 나니 너무 웃기다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은 저희 집 물건이라면 쳐다도 안 보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